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수익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는 정말 파란 비만 가득했는데요.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에는 이제서야 선물이 도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종목들 눈에 훨씬 더 많이 띄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계속해서 의약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최근 1, 2주일 이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감기약을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감기약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보제약이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경남제약, BC월드제약 등 이런 제약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대형주 이슈도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업계의 최대의 투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의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도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약 이런 제약 관련주들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주들도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저가항공사주들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언론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로 한때 10만 명대까지 내려갔었던 월간 국제선 여객이 항공사들의 운항 확대와 또 여객 수요 회복에 따라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라서 252만 2천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티웨이 항공 지금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에어부산은 6%대, 또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주들이 오름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들, 특히 이 저가 항공사주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데는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IT 대표주 움직임이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장 초반에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은 오늘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한 반등에 나섰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보다는 오늘 시장 상황은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기준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오늘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점점 더 높게 점쳐지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셨다시피 제약주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감기나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들은 움직임 지금 현재 좋지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 재료나 부품주들은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가 나올 때마다 조선주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터치패널 관련주들 지금 현재 3%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료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먼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주들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모든 사회가 지금 고령화 이야기들 나오면서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이미 다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 앞으로의 추가 상승 동력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네, 지금 임플란트 하게 되면 이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치과와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수출이 생산량 중에 한 70에서 80% 차지할 만큼 국내 시장보다 이제 해외 시장 쪽에 임플란트가 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등락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에 따라서 향후 주가 향방도 같이 갈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VBP 형태로 인해 VBP,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주문을 해서 그 주문 받은 것을 이제 산하의 이제 국공립병원이나 아니면 민간 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이제 225만 세트에 대해서 구매를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매 결과가 23일 날 발표가 되면서 오늘 국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수주가 예상이 되는 게 전체 물량의 50%가 좀 넘는 수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이제 입찰 금액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가격보다 한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제 공급 가격이 결정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낮은 공급 가격이다라고는 하지만 원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량 기준으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나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1위 업체인 오스템 같은 경우는 24.4% 정도가 지금 수주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덴티움은 20%, 그다음에 네오나 메가진 같은 회사들은 이제 3%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 대상 이제 국공립병원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제 선택을 통해서 해당 치과 병원에 이제 임플란트를 결정하게 되게 되는데요. 만약 이번에 이제 VBP에서 이제 국공립병원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민간 치과 병원에 이런 영업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매출이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중앙 집중 형태로 가격 입찰 제도인 VBP 입찰을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국내
업계들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다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임플란트 시장 제일 첫 번째로 늘 항상 거론이 되는 오스템 임플란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오늘 국내에서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인 덴티움이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덴티움 말고도 네오, 메가젠 다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덴티움 오늘 주가는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금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한 그런 모양새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도 계속 중국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 중에 중국발 매출이 53%를 기록을 할 만큼 중국 비중이 비교적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비중이 계속 조금씩 줄이면서 기타 개발도상국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조금씩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매출세가 작년엔 7.4%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올 3분기까지 11%를 기록을 할 만큼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진출을 할 때 그러니까 임플란트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임플란트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지금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출이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관련돼서 매출을 보일 때 치과형 CT, 이거 임플란트를 할 때는 CT도 같이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패키지 형태로 같이 공급을 하면서 매출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이후에도 아마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쌍매수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4만 5천 주, 기관이 17만 2천 주를 기록할 만큼 꾸준한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국내 3위 업체인 디오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 초에 그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대주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매각이 취소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향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 좀 급감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아니면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디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봉쇄 이후에 그 중국 내 영업망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향 매출이 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이 디오의 주가를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국향 매출이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주요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VBP 관련돼서도 디오 같은 경우는 수주받은 이걸 통해서 낙찰받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회복세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 매출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좀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들 뭐 2위, 3위 업체들 자세히 살펴봐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성장 기대감이었던 만큼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로 잡히게 되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 저희가 임플란트 관련주들 조금 자세히 다뤄봤는데 이제는 약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주저앉곤 하는 게 바로 조선주들인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게 되면 이거 긴축을 더 세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지표가 안 나오게 되면 이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정말 뭔가 하나라도 지금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 조선주들의 하락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대체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조선주들의 하락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 여러 지표가 나오면서 지표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는 게 좀 달라지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식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도 완전 뭐 많이 접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둔화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도 상당 부분 둔화 또는 침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경기 침체가 진짜 둔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이후에 이제 선박에 대한 발주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조선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분기에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자를 계속 보는 이유는 기존에 2020년도 이전에 이제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업 손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주가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전체 이제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 뭐 3천억에서 1조 정도의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1조가 넘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중공업도 한 5,800억, 그다음에 한국조선 해양도 3,400억 정도의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자, 뭐 조선사에 대한 적자 부분은 뭐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조금 과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그 저가 수주 관련된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선에 대한 인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수주 목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상당한 호황의 수주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24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를 하면서 작년보다 3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대우조선 해양도 104억 달러를 수주를 하면서 작년보다 11%, 삼성중공업도 94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7%의 목표 대비 이제 실적을 기록할 만큼 전반적인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각 조선사들이 갖고 있는 수주 잔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6년도까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이제 수주 잔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해 정도 뭐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선박 발주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기업 실적이 뭐 당장에 어려워지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현재 반영이 됐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철강사와 이제 조선사 간의 후판 가격을 10만 원 인하하는 협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판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뭐 계속 올라가던 후판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후판 가격이 10만 원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조선사들 전체적으로 한 4천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조선사들의 실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난주 좀 중후반에는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네네.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자체로 본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의 뭐 5천 원 초반대에서 6천 원 중반 요 사이에서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 자체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자가 올해 한 5,800억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적자 폭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뭐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부분에선 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금 발주했었던 LNG 운반선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내년 이후에 좀 더 발주가 많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해양 플랜트에 관련돼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어려웠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해양 플랜트를 이제 잘못 수주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 삼아서 향후에 해양 플랜트를 수주할 때는 보다 선별화돼서 골라서 아마 수주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해양 플랜트 수주하는 게 과거와 같이 위험 부담이 아니라 기업 실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5천 원대가 계속 지금 하방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5천 원대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사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엔진 관련, 그러니까 선박이 이제 수주가 되면 그걸 이제 엔진을 또 그 안에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엔진 관련된 발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관련된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STX 엔진이나 아니면 HSD 엔진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들어 이제 X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M&A 관련 이슈로 뭐 주가 탄력성이 좀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선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LNG 선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LNG 본행 관련된 수주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국카본이나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내년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오히려 지금 현재는 주목해 봐야 할 그런 테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금 뭐 강세 업종, 약세 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좀 앞서서 이야기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일단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플란트 업종 중에 이제 1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뭐 국내 1위이면서 뭐 세계 4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 계속 이제 시설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미국 공장에서 그러니까 현재 생산하는 게 전체 생산량의 한 1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뭐 내년 9월에 생산 시설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60% 정도 생산 시설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 보다 다양한 제품의 임플란트를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매출 성장세나 영업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시장 내에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시장 점유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현재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3천억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아마 다양한 이제 치과 관련된 기업들을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위 임플란트 회사인 이제 미국의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도 M&A를 통해서 기업을 확대가 그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뭐 M&A를 통해서 매출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강성부 펀드가 3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뭐 강성부 펀드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다라고 해서 뭐 경영권과 관련된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과거서부터 전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성부 펀드가 3대 주주로 이제 참여한다라는 걸 보면 그동안의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 평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수준도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사모펀드가 10거래일 연속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기타 매수처가 한 20만 주 정도 들어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최근 들어 뭐 조금 반등한 이후에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관심권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13만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13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목표 가격은 뭐 16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내일장 고민까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앞서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는 슬슬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어떤 액션 취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한번 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코로나 치료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참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게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감기약 품귀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코로나 치료제를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일장에서 또 한 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배경 어떤 걸까요? 네, 우선은 지금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랑 A형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감과 일반 독감과 좀 전염성이 조금 있는 A형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트윈데믹 시대다, 멀티데믹 시대다 이런 말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들은 코로나 치료뿐만이 아니라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치료제 자체가 물론 치료제가 따로 경구용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경증 환자들이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 경증 관련 치료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코로나 치료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팍스로비드라든가 뭐 셀트리온의 레키노니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 상비약들, 그러니까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감기약, 항생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조명 받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코로나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 증가하고 있고 뭐 감기약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의 어떤 수출이라던가 이런 쪽의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코로나 치료제에 한 번 더 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지금 겨울 이 날씨가 올겨울은 또 너무 춥다 보니까 사실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냥 인플루엔자랑 A형 독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운 날씨 속에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확진자 수 증가라던가 독감에 감염되고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어쨌든 가장 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든 독감이든 큰 증상이 바로 열입니다. 열 날 때 우리가 뭐 해열제라던가 그리고 뭐 바이러스성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목이 붓거나 인후통이라던가 이러한 증상들은 분명히 이제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된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당장 그동안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오르긴 했고 시세를 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어떤 주도 섹터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히나 뭐 좀 대형주 위주로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뭐 좀 과거에 뭐 특정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이슈,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받기 좋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또 코로나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중국에서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있지만 전환이 되었을 때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치료제 관련 이슈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 주들까지도 많이 움직이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섹터를 준비해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당분간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겨울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걸음 더 중국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뭐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독감이 같이 동시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슈에 힘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됐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일동제약이 선정됐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거의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승폭은 점점 더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2%대 오름세 보이면서 42,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동제약,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 조코바의 중국 수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좀 둔화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동제약을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동제약 저희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그 일동제약이랑 같이 그 시오노기 제약, 일본 제약사랑 같이 해서 지금 조코바라는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승인이 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승인이 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진짜로 뭐 뉴스로만 나온 중국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 그 두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약간 뭐 중증,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완화시켜준다라는 명목상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오노기 제약과 만들고 있는 조코바 같은 경우는 경증, 그러니까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기약과 비슷하게 경증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들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경구용 치료제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경증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 나라 제약사에서 만든 그런 경구용 치료제다 보니까 승인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까다롭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어쨌든 일본 시장도 꽤 큰 시장입니다. 그렇게 승인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 일본에서 승인낸 이 조코바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수출이 이루어질 거고 어쨌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치료제, 이 조코바와 관련된 엮인다고 한다면 저는 시세를 크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 안에 긴급 승인을 낼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이 확산세가 커질 때 언제 중국에다가 수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일동제약이 이 조코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조코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인한 이슈가 많이 있었고 시세가 많이 들락날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일동제약을 가져놓은 이유는 특히나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지금 200억 가까이 지금 일동제약을 12월 달에만 매수해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특히나 그런 연기금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나라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저희도 미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고 좀 모아 가셔서 시세를 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 특히나 이러한 지금 시국에 맞는 이슈를 가진 섹터들은 강하게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41,000원, 목표가는 51,0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훨씬 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뭐 감기약이든 이 코로나19 치료제든 계속해서 쓰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시게 된다면 목표가 51,000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 이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41,000원 손절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9% 오른 2,31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대체로 약보합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 오후 들어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정오 무렵부터 반등에 나서서 서서히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 홀로 순매수하고 있는 게 벌써 4거래일째인데요. 오늘도 기관 매수세는 금융투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 중인데요. 오늘도 나란히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5,763억 원, 외국인은 43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파란색 일색이던 시총 상위주들,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나서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반도체 대표주 여전히 파란색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76,500원까지 내려가면서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여전히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거래일째 동반 하락합니다. 반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게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반등에 나서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부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빨간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 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56% 오른 6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전장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서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현재 695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은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이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코스피와의 차이점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IT 관련주들 중심으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2,201억 원, 외국인은 1,222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현재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0억 원 규모의 유방암 위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급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4%대, LNF는 0.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HLB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전장에는 다소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 불빛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아침에서는 흔들리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는 흐름들은 아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꽤 흔들렸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보니까 올라갔죠. 우리나라만 억울하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왜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찾아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이유들이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10억 현행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량이 나올 거다. 이 기사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봤어요. 왜 봤냐면은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큰일 났나 싶어갖고 뉴스를 찾아보면 다 죄다 뉴스가 대주주 양도세 그것 때문에 연말 27일까지 내일까지 계속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주식을 마구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요. 그 던지는 물량 다 누가 받아가고 있냐면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아주 싸게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코스피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요.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사주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자,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지수 방어한다든지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려고 사주는 경우가 글쎄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미치도록 막 삽니다. 그렇죠? 왜 사요? 그 양도세 얘기로 해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고스란히 아주 싸게 받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시장은 아침에서도 크게 빠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연말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주식을 해야 된다 해서 떠있는 종목들은
피하고, 그래서 원래는 11월 달서부터 해서 중국 소비주랑 제약바이오가 제일 만만하다 했는데 중국 소비주들은 11월 달서부터 12월 내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좀 지금에서는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졌죠. 하여튼간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뭐 좀 조정받으면 좀 살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 제약주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들이 움직임들이 좀 좋았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지수도 아침에서는 흔들흔들거리면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종목별로는 안전하게 바닥에 있으면서 내일 배당도 주는, 여러분들이 뭐 종목당 10억 이상 사실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 그러면 배당주들을 내일에서 공략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실적이 좀 받쳐주고 미래 지향성이 있고, 실적은 내년에도 좋아야 되죠. 근데 내년에서 실적이 안 좋은 쪽들이 반도체하고 건설주하고 이런 애들은 내년에서 실적이 불투명하고 안 좋고 경기 침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들이 내년에서 좋을 쪽들을 잘 선택을 해서 배당을 노리면,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져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매매하다가 물려버리게 되면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절 못하고 그냥 끝까지 낑낑거리면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실적도 받쳐주고 바닥에 있는 제약주가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약주의 흐름들이 오늘 좋았고 그렇게 해서 지수도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그래서 내일 배당 주는 날인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겁니다. 뭐 딱히 그렇게 급락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보제약. 자, 경보제약. 자, 제약주인데요. 자, 오늘 급등이 이제 일부 제약주의 급등이 나왔죠.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감기약 사재기 뉴스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내 감기약이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1월 달에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도 감기약을 다들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뭐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국인 수입업자가 제약회사 도매업자한테 접근해가지고 감기약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저장성에 지금 신규 감염자가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0만 명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아마 감염이 하루 감염자가 한 200만 명 정도로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집계를 안 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계속 추울 예정이라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감기약, 해열제 이런 거 부족 사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에서 좀 비상이 걸린 편이라, 그래서 관련된 제약회사들 조정받으면은 또 움직이고, 또 조정받으면 움직이고,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 잘 찾아보면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경보제약도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넘어가는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자, 반도체 섹터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좀 실망스럽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세액공제 규모가 한 6%였는데 이게 지금 한 8% 정도 밖에 이제 2% 더 사양된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16% 그대로 유지가 됐고 중견기업은 8%.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실망세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흔들렸다라 그러는데, 일단 내년에 경기도 안 좋은데 세액공제 좀 더 했으면은 좀 움직임이 좋았을 건데, 어쨌든 내년에서는 반도체 회사들 계속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급도 꼬였기 때문에 당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서 금리 인하하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그때쯤에서 움직이겠죠.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제 허주마, 뭐 공급 소식도 있었지만 이쪽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 셀트리온이 화이트벤이라는 감기약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번 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겨울 동안에서 제약주가 다 움직이면 얘도 못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추천했던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지금 9.9% 레이팅은 막판 좀 더 움직였어요. 그래서 10%가 좀 넘어갔는데 내일도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정 발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점수는요 70.2 그리고 매수 포인트 70.2, 제약바이오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발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